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경기는 8월 25일 목요일에 있는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죠. 세 경기를 준비를 했고요. 디나모 자그레브 대 보데, 그리고 트라부존 대 코펜하겐, 그리고 에인트호번 대 레인저스 경기까지 총 세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분석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승부식 고배당 픽을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디나모 자그레브 대 보데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나모 자그레브 디나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총 5경기는 챔피언스 리그로 해서 가져왔고요. 3승 1무 1패에 9득점 6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1승 1무를 기록했고 원정은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는 이제 리그에서 경기랑 이제 챔스 경기까지 뭐 해서 이렇게 총 합해서 최근 5경기 가져왔고요. 최근에는 8월 21일 날 오시에크랑 리그에서 5대2 홈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고, 이제 3승 1무 1패에 15득점 4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보대 홈한테 이제 가서 1대 0으로 원정 패배를 당했죠. 이번에는 2차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디나모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리그 1위에 위치해 있고요. 이전 시즌 리그 우승을 기록했고 5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크로아티아 리그 대표하는 팀이죠. 특히 이전 시즌 38경기 22실점을 한 견고한 수비진을 바탕으로 올 시즌도 6경기 5승 1무의 좋은 기록으로 리그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고, 시즌 개막전 핵심 일선 안드릭이 이적을 했지만 새로 영입한 드라미치, 에이스 오르시치, 페트코비치 등 기존 전력이 아주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차치치 감독 지도하에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공격 전개와 엘리선 간의 연계 플레이가 잘 통하면서 리그 6경기 지금 22골이라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올 시즌 홈 4경기 16골을 넣은 좋은 홈 경기력을 바탕으로 다음 일정 최소한 한 골 이상의 충분한 공격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공격진의 성과에 비해 다소 수비는 아쉬운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데, 4-2-3-1 공격 전술 운영으로 3-4선 라인의 적극적인 공격 개입이 필요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비 배후 공간 침투를 종종 허용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제 국가대표 센터백 라우 리트센, 그리고 페릭, 개인 기량으로 그나마 최소 실점 억제에 큰 공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다음 일정도 준수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보대 상대로 실점을 열어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보대야구의 홈에서는 1대0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경기는 보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대는 노르웨이 리그 지금 현재 5위고요. 이전 시즌에는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하면은 보대, 그리고 몰대, 이런 팀들이 생각나죠. 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홀란드 선수가 속해 있던 팀으로, 거기서 이제 어, 이제 도르트문트도 갔다가 지금은 맨시티로도 갔다가 굉장히 좋은 팀들로 옮기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노르웨이 선수기도 합니다. 자, 총 5경기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준비했고요. 3승 1무 1패에 12득점 5실점으로 좋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승 3경기 3승, 이거 14득점 아닙니다. 11득점이고요. 12득점 0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는 조금 안 좋은데요. 1무 1패에 1득점 2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홈하고 원정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팀이 또 보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무를 기록 중이고 15득점 4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노르웨이 8월 21일, 최근에 8월 22일에 함캄이랑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캔 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로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자, 이제 보대의 감독은 쿠누트센이죠.
크누트센 감독의 특유의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상대방 진영에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로 찬스 메이킹을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플랜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핵심 일선 펠리그리노, 이 선수의 발끝에 득점력이 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보대의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현재도 리그 6승 1무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대체로 1선 자원들이 낮은 지점까지 내려앉아 여러 침투 동선을 구현하는 편이나 디나모 자그레브의 점유 전략이 상대적으로 치밀하고 밀집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또 1선 자원들이 대체로 PK 박스 내에 머무르는 상황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환경이라면 그게 이제 공격, 수비, 전부 다 단절까지도 우려가 되고요. 주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상대의 플랜에 대응하는 능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펠리그리노의 화력 자체는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고, 근래의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원정 9경기에서 19골을 기록, 환경을 가리지 않고 화력을 발산했을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만회 득점 정도는 한 골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수비진의 후반 집중력이 다소 아쉬운 상황이고, 강한 1차 압박과 공격 진영의 양 풀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전술의 특성상 후반전에 체력 저하가 되는 모습으로 실점을 허용하고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대 팀 자체는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득점 면에서 실점 면에서 조금 이런 부분을 자주 생각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리그 이제 후반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4경기 5실점으로 매경기에 1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제 원정의 불리함을 안고 후반 체력 문제와 수비 조직력을 보인다면은 이 부분 어떻게 될지 한번 경기 양상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제 저의 생각은 맞대결에서 경기를 봤으면 이제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두 팀의 생각보다 이제 골을 잘 넣는 팀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골이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2.5 기준 언더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펠레그리노의 발끝에 의존하는 이 선수가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긴 하지만 단순한 공격 플랜에 비해서 두 경기 9골을 넣은 1, 2선의 다채로운 연계 플레이가 주된 공격 플랜인 디나모 자그레브의 화력에 어느 정도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상황이고요. 펠레그리노는 이전 경기에 공격 생산성을 막았던 것도 주요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홈 2점을 가진 디나모 자그레브가 어느 정도 승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안은 디나모 자그레브 승리에 2.5 언더를 먼저 초안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최종 분석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상황, 경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는 트라부존 대 코펜하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라부존 보겠습니다. 트라부존은 먼저 총 5경기 챔피언스리그 기준으로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3득점 4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3패, 원정에서는 죄송합니다. 홈에서 3무, 원정에서 1무입니다. 1무, 그리고 2득점 2실점 0득점 2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최근 5경기 2승 3패에 6득점 8실점을 기록 중인데요. 최근에 터키 안탈리아 팀한테 5대1 원정 패배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코펜하겐한테 코펜하겐 홈으로 가서 2대1 원정 패배를 당했고요. 이전 시즌에 트라부존이 이제 터키 리그 우승을 했죠. 38경기 36골의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큰 이변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시즌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공격 수비에 다소 난항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 감독의 끈끈한 수비 전술을 통해서 2승 1패의 나름 준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전 시즌 리그 우승이 단순히 운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1, 2선 비스카, 함식, 이런 선수 주전 선수들의 부상 이탈한 상황이고요. 기존 전력 코넬리우스와 신입생 트레제게, 바르디 등 영입생들의 활약으로 공백을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진의 화력이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고, 이번 시즌 역시 414의 시스템 기반의 빠른 템포로 지금 공격 전개를 하고 있고, 191cm의 장신 고넬리우스를 활용한 크로스플레이가 주된 공격 플랜입니다. 최근 5경기에 10골을 넣으면서 이들의 효과적인 사이드가 빛을 보는 상황이지만, 코펜하겐의 센터백 듀오 신장이 192, 189로 전혀 밀리지 않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리그와 달리 최소 한 골 정도의 공격 성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 초반 집중력이 아쉬운 상황이고, 핵심 수비 페레즈와 튀르크맨 이 선수들이 부상 이탈 이후 수비 조직력 문제와 실수가 남발하며 최근 2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상황이고요. 이전 시즌 견고한 수비가 다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듀오 휴고, 댄스웰이 다소 발이 느린 자원으로 상대의 공격 템포에 카운터 어택을 맞으면서 계속 취약점을 보이고 있고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 클라에손, 하라순 이런 공격진들의 연계 플레이와 배후 공간 침투로 주로 삼는 코펜하겐의 공격 플랜에 어느 정도 당할 공산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펜하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지금 5경기 3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홈에서는 3승, 원정에서는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12득점 9실점을 기록 중이고요. 링비와의 원정으로 가서 3대0 원정승을 거뒀고, 트라부존한테도 2대1 이제 홈으로 불러와서 홈승을 거뒀습니다. 코펜하겐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즌 리그 우승을 기록했고요. 리그 32경기 19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수비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해서 7년 만에 이제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하지만 시즌 초 주전키퍼와 수비수가 줄부상으로 인해서 수비 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고요. 리그 6경기 10실점을 허용하면서 다소 불안한 뒷문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성과는 나름 괜찮은데요. 이전 시즌 토록 감독의 4-2-3-1 시스템을 기반한 높은 점유율 축구로 빠른 1, 2선간 연계 플레이와 뒷공간 침투가 이들의 주요 공격 플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올 시즌 역시 홈원정 가리지 않는 확실한 공격 성과로 경기당 2골 이상 공격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클라에손, 비엘 연계 플레이가 아직은 건재한 상황입니다. 핵심 수비진의 이탈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 트라부존의 수비진 상대 한 골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전망하고, 별개로 수비진의 실점 억제는 다음 일정에 중요한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시즌 초반 주전 키퍼 그라바라를 필두로 고촐리파, 보일레센 이런 주축 수비진의 대거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특히 리그 6경기 10실점을 기록하면서 이전 시즌 견고한 수비는 아무래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다음 일정 이제 원정의 불리함을 안고 이제 가야 되는데, 불안한 수비 조직력이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 있겠죠. 경기 양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양상은 최근 주축진의 수비 이탈로 수비진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2.5 기준 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 맞대결 코펜하겐 상대 패배하였으나 현재 코넬리우스 그리고 트레제게, 바르디의 삼각 편대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 시즌부터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홈 2점을 안고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라부전 승에 2.5 오버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에 굉장한 2점을 지니고 있는 팀이죠. 홈에 굉장한 2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어떤 터키 팀으로 원정을 가더라도 다 힘든 경기가 펼쳐지죠, 항상. 자, 다음 경기는 에인트호번 대 레인저스 보겠습니다. 먼저 에인트호번은 5경기 1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 1승 1무, 원정에서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는 3승 2패에 15득점 8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인저스 홈에서 가서 무승부를 쾌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르디비지 네덜란드 리그에서 이제 승리
승리를 거뒀고 모나코한테도 3대2로 홈승을 거두면서 올라온 팀이 에인트호번이고, 이전 시즌 레전드 반 니스텔로이 감독의 부임 이후 리그 준우승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크루이프컵 천적 아약스의 상대로 첫 시즌 준수한 활약으로 승리를 하면서 팀을 주도하고 있죠. 리그 34경기 지금 86골을 기록한 막강 화력의 바탕으로 이제 올 시즌 역시 리그 2경기에서 9득점을 기록하면서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력한 1차 압박, 그리고 상대방 진영에서 수적 우세를 기반한 주도권을 쥔 채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 득점 찬스를 노리는 것이 주된 공격 플랜인데요. 특히 세비야에서 영입한 핵심 일선 대용, 대용이 키가 188cm 장신이죠. 제공권을 살려서 양풀백 윙어들의 크로스가 주된 득점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음 일정 핵심 윙어 베르테센, 그리고 마두아케의 부상 이탈이 전망되는 가운데 가포, 바카요코 등 준수한 전력으로 어느 정도 공백을 메꾸면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두 경기 9골을 기록하는 빠른 공격 전개뿐만 아니라 두주 수비로 내려앉은 팀의 파이법도 능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 일정도 충분히 득점 창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극적인 공격 전술 기조로 인해서 후반 경기 체력 문제를 보이면서 최근 후반의 실점이 조금 잦은 모습입니다. 개인기량은 뛰어난 윙어들에게 수비가 쉽게 벗겨지면서 실점을 하는 모습이고, 핵심 수비 보스칼리, 그리고 주니오르의 부상 이탈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생겼죠. 다음 일정 1선 개인기량이 출중한 레이저스의 상대로 최소 한 골의 실점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레인저스인데요. 레인저스는 총 5경기 1승 1무 3패의 챔피언스 리그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7득점 8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는 1승 1무 1패, 원정에서는 2패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는 3승 2무로 아직까지는 패배가 없습니다. 이제 13득점 4실점. 이제 최근에 스코틀랜드에서 2대2 원정무를 캐고 호번하고도 2대2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승부를 캤죠. 이전 시즌에는 셀틱한테 우승을 내줬죠. 이제 리그 준우승을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에 올라서 준우승을 기록하는 등 그래도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 38경기 80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을 기반한 막강화력, 올 시즌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4경기 3승 1무 10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레인저스도 433 시스템을 기반한 높은 볼 점유율을 차지해서 공격 주도권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상대 수비 진영까지 공격을 이끌고 1, 2선의 연계 플레이와 양풀백 바리시치, 타버니어, 이런 선수들의 적극적인 공격 개입 등 측면 공격을 가리지 않는 공격 플랜으로 지금 손쉽게 득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삼각편대 로렌스, 켄트, 촐라크의 연계 플레이는 최근 3경기 8골을 합작할 정도로 지금 날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후반 체력 문제로 실점을 허용하는 최근 부진한 수비진의 상대로 최소 한 골 정도는 만회 득점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한 1차 압박과 상대 공격 진영에서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를 요구하는 공격 전술로 인해 경기 후반 체력이 계속 저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시즌 개막전 수비진의 대대적인 보강으로 인해 아직 수비 조직력이 갖춰지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전 맞대결과 최근 경기를 보면 수비 불안과 후반 체력 저하, 이렇게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일정 원정의 불리함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경기 양상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자, 제가 보는 경기 야상은 이제 막강한 화력은 두 팀 다 충분합니다. 이제 두 팀이 막강한 화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2.5 기준 오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압도적인 레인저스 원정에서도 PSV는 제공권을 활용한 득점 루트, 이런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홈 분위기를 자랑하는 에인트호번이 홈 2점을 살려서 당연히 선전할 것을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는 기대되는 바죠. 특히 레인저스의 핵심 2선 하지의 부상 이탈로 팀의 창의성,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PSV 에인트 5번이 잘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 분석은 먼저 에인트 5번 승에 2.5버까지 초안 분석 드리고요. 이제 최종 분석은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최종 분석까지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최종 조합 및 승부식 고배당피까지 매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